안녕하세요. 이비스 페인팅 기초 강의 17, 18강 풍경 그리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풍경도 기본 스케치, 밑색, 반사 효과, 질감 추가라는 4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수채화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림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목감동에 있는 물왕저수지를 찍어주신 사진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지만 한번 창고창을 열 수 있게끔 기능적인 면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참조창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레이어 밑에다가 사진을 대고 그리거나 사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색깔을 참고한다던가 참고할 사물이 있다던가 그림에는 사진엔 없지만 뭔가 더 추가하고 싶으실 때 참조창에다 사진을 추가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 기법으로 대고 스케치를 떠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스케치를 직접 다 뜨셔도 좋지만 요즘 워낙 AI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AI로 스케치를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사진을 스케치로 만들어주는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싱 해보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트레이싱을 해보시면서 선이나 이렇게 굵기 그리고 쓰는 펜에 따라서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셔야지 색칠을 하실 때도 브러쉬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번에는 17강, 18강을 하면서 두 가지 브러쉬를 사용해 볼 텐데요. 두 가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두 종류의 브러쉬를 사용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채화 브러쉬, 그리고 첫 번째로는 수채화 브러쉬, 두 번째로는 아크릴 브러쉬입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수채화 브러쉬는 워터 브러쉬 실제라는 브러쉬가 좀 실제 수채화 느낌이 가장 잘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크릴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는 좀 더 꾸덕하고 부드러운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로는 멀리 있는 층부터 차근차근 레이어를 깔아서 그리는데요. 덩어리를 잡고 중간중간 색을 입히고 하는 방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그림에는 호수에 이렇게 반전돼서 그림이 비치기 때문에 이걸 다 실제로 그리진 않고 레이어를 복제해서 반전시켜 가지고 해보는 데칼코마니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능적으로 세로 반전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터 브러쉬를 사용하여 윤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공드렸던 종이 질감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블렌드 모드로 합성해서 조금 더 종이 질감이 나고 수공의 느낌이 나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풍경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만든 PNG 파일을 카페에서 다운 받아 주시고요. 가져오셔서 한번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 17, 18강 자유풍경화 그리기
이렇게 세 가지의 스케치와 오리지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PNG 파일로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터치하시면 까맣게 보이는데, 해당 사진을 원하시는 사진을 저장 누르셔서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원본 사진도 다운 한번 받아주세요. 지금 올라가 있는 자료는 수강생 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스케치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전체 공지 가시면 종이 질감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 질감 01 누구네 PNG 다운 받으셔서 모든 수채화 용지, 수채화로 그린 것들 위에 이렇게 블렌드 모드 해가지고 16% 곱하기 하시면은 수채화 느낌이, 수채화 용지에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A5 가로로 열어주세요. 가로로 여시고 사진 불러오기, 해당하는 사진을 불러와서 화면 가득 채우고 V체크. 이때 제가 PNG로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선 드로잉 추출로 조절하셔가지고 스케치를 추출하셔도 좋습니다. 스케치를 갖고 오셨다면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스케치. 오케이. 그리고 오리지널 원본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불러올 때는 이 썸네일 하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으로 불러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참조창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참조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조창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첫 번째 있는 메뉴를 터치해 보시면 참조창이 있습니다. 참조창을 활성화해 주시고 다시 아무 데나 눌러주시고,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썸네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사진을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버튼 눌러주시고 참고 자료 불러오기, 그리고 해당하는 원본 사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거 말고 권장으로 불러와 주세요. 너무 크게 불러오면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으로 불러와서 해주시고, 새 레이어 만들겠습니다. 새 레이어. 그림은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멀리 있는 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과 이 그림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건 바로 하늘입니다. 스케치 밑에 레이어, 이름 변경, 하늘, 오케이, 브러쉬, 워터 브러쉬 실제, 그리고 하늘을 한번 터치해서 구름 빼고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면을 칠하기 때문에 브러쉬는 좀 크게 사용해 주세요. 너무 채도가 낮으면 같은 선상에서 채도는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컬러로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컬러로 구름 주위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 투명 이걸로 문질러서 경계만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얼룩덜룩하니까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수채화의 좋은 점 정말 빽빽하게 다 칠하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산과 만나는 경계면은 살짝 지워내서 다시 투명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름이 잘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구름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을 왜 그리는 걸까요? 흰색인데 구름을 그리는 이유, 그건 우리가 하늘을 칠하면서 구름 모양을 침범해서 좀 찌그러뜨려 놨기 때문에 구름은 둥글둥글 밖으로 나가면서 커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구름인데, 이 구름을 수축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 찌그러뜨렸기 때문에 흰색 구름을 그려주겠습니다. 새 레이어, 이름 변경, 구름. 이렇게 워터 브러쉬 실제 브러쉬는 흰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투명으로 조금 풀어줄 곳은 풀어주세요.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풀어주세요.
어떠신가요? 좀 구름 같나요? 그리고 몽글몽글하게 구름 그림자도 조금 만들어주세요. 다시 워터브러쉬 수채화,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투명으로 경계면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구름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레이어, 썸네일 하단에 그냥 플러스, 첫 번째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산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레이어는 구름 위에 그리고 스케치 아래에 생성해 주시고, 브러쉬는 워터 브러쉬 실제, 그리고 컬러는 약간 푸른색으로 들어간 초록색으로, 약간 투명도를 낮춰서 저는 37%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채화는 모든 면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하늘 그릴 때도 말씀드렸죠. 조금 넘어가도 우리는 레이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산을 보시면 이쪽은 근경이고 이 양쪽은 근경이고 이 중간은 건물이 있는 쪽은 원경이에요. 이렇게 더 멀리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근경을 더 진한 색으로 투명도도 살짝 더 올려서 56%, 58% 정도로 해서 더 찍어주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는 부분은 공기원근법으로 인해 좀 더 푸르게 보이고 더 희끗희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까이 있는 건 더 컬러가 잘 보이고 더 비비드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쪽도 잔디밭 부분도 조금 터치를 가미해 주세요. 브러쉬가 크게 느껴지시면 작게 바꾸셔서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나무도 조금씩 터치해 주시고,
색감을 조금씩만 더 올려주시면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은 활엽수도 많지만 침엽수도 많아서 겨울이 돼도 약간 녹빛을 띠고 있죠. 사철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철나무의 푸르름을 조금 가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은 살짝 더 푸른색을 써서 묻히게끔 이제 브러쉬를 바꿔서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 투명으로 뭉쳐있는 곳을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산이 아래로 내려가서 침범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덧입힐 거라서. 근데 지금 보시면 하늘 위로 올라간 레이어는 조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채화 브러쉬에서 추천드리는 지우개는 크레용 브러쉬입니다. 크레용 브러쉬는 일반적으로 지웠을 때 한번 테스트로 지워볼게요. 지우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펜 지웠을 때 어떤가요? 그냥 깔끔한 선으로 지워집니다. 테크니컬 펜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선으로 지워지는데 이렇게 지웠을 때는 깔끔하게 깔끔한 부분을 따서 지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브러쉬는 지금 워터 브러쉬이기 때문에 워터 브러쉬가 우글우글한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버린다. 제가 워터 브러쉬로 별을 그리고 좀 삐져나갔네 하고 지워볼게요. 근데 삐져나갔네 하고 이렇게 지웠을 때 지금 이 옆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삐져나가 버렸네 했을 때 지우개를 크레용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는 약간 뜯겨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지우개가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운 것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우개질이 되죠. 물론 똑같은 워터브러쉬로 지울 수도 있겠지만 워터브러쉬 자체가 투명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명도가 있는 지우개로
지울 때는 많은 여러 번의 터치를 해야 돼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우개는 크레용 지우개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산 레이어를 브러쉬로 뭉개고 넘어간 부분도 크레용 브러쉬로 지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어를 또 하나 생성해서 새 레이어 생성해서 이번에는 집, 건물, 배, 여기 배가 안쳐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건물과 배를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풍경화에서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풍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 첨탑이라던가, 산토리니 그림을 보면 하얀 건물에 파란 지붕 포인트가 되게끔 해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호수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물이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묻힐 수 있는 컬러로 선택해서, 크게 봤을 때는 튈 수 있지만 좀 묻히게끔 물론 이 아파트에 사셔서 이 아파트를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다른 컬러로 하셔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 배는 아마 유수장치 고장난 거 고치거나 호수 관리하는 배여서 예쁜 배는 아니지만 우리는 미관상 아름다운 배로 탈바꿈해서 색깔도 뭐 파랗고 빨갛고가 아니라 화이트 계열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김에 색깔도 바꿀 곳은 바꿔주시고, 요즘 아파트들 이름은 숲이 있으면 포레, 호수가 있으면 레이크 이렇게 많이들 짓죠. 도시 가까이 있으면 센텀, 뭐 센트럴, 예전처럼 그런 아파트 이름들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뭐라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림이 절반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왜 절반 이상이냐?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끄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스케치는 끄고 스케치의 눈을 꺼주시고 레이어에서 썸네일 하단에 있는 스페셜 레이어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캔버스에서 레이어 추가하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캔버스에서 레이어 추가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방금 보셨나요? 이 연해졌던 그림이 캔버스에서 레이어 추가하기를 하면서 보이는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캔버스 자체를 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매우 재밌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레이어 이름 변경, 호수 빛, 호수 투영 이미지, 호수에 투영된 이미지죠. 이 레이어를 이번엔 수직으로 상하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평의 선을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이 기호를 눌러보시면 레이어 세로 반전. 어떠신가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좀 몽글몽글한 그림이 완성된 것 같죠? 다시 스케치 레이어를 키시고 지금 호수 투영 이미지가 들어갈 곳을 한번 변형 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근법 양식으로 이쪽을 자꾸 줄여주세요. 이쪽을 자꾸 줄여주시고 호수 수면에 맞춰서 해주시고 호수에 비친 걸 보면은 우리가 시선이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일단 수직 수평으로 거울로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사선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거울에 반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사되어 있는 각도를 생각해서 빛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의 눈으로 들어왔을 때, 카메라 속으로 들어왔을 때 각도를 생각해서 양쪽 끝을 왜곡을 시켜줍니다. 살짝 넓게. 이렇게 왜곡을 살짝 시켜주세요. 그리고 V 체크.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많이 겹쳐 있죠? 이 부분. 이 양끝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수직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변형시켜 주겠습니다. 그물망 양식으로 양쪽 끝을 이렇게 끄집어 내려주시면 그리고 안쪽도 살짝만 흔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시고 체크. 여기가 좀 비었죠? 하다 보면 이렇게 왜곡하다 보면은 비는 곳이 발생하니까 다시 한번 그물망 양식 이 부분 끌어당겨서
빈 곳 없이 메꿔주세요. 이대로도 뭔가 비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물에 비친 화면이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의 색깔과 물에 비친 투영된 컬러가 똑같이 보일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똑같이 보이지 않고 조금 반투명하게 보이거나 푸른색이나 녹빛이 깔려있듯이 보입니다. 셀로판지를 하나 더 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호수 투영 이미지는 레이어 하단에 있는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60% 정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은 호수물. 오케이. 그리고 푸른 계통의 색깔로 워터브러쉬 실제 큰 브러쉬로 사용해 주세요. 호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칠해 주겠습니다. 완벽히 다 칠하실 필요는 없고 얼룩덜룩하게 칠하셔도 됩니다. 너무 채도가 갑자기 높거나 그러지 않게 유지 잘 시켜주시고, 파란색을 고르기 어려우시면 하늘에 있는 파란색을 찍어가지고 조금 이용해 주시면 톤이 잘 맞기 때문에 더 활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물 그림자도 해주시고,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으로 풀어주실 곳은 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수물을 곱하기 모드로 블렌드 모드 곱하기로 바꿔서 투명도 80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됐나요? 여기서 더 팁을 드리자면 손가락 도구로 호수 투영 이미지를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시면 물살에 아른아른 일렁이는 느낌이 완성되겠죠. 더 너무 많이 문지르시면 그림이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문질러 주세요. 이번에는 호수물 위에 스케치 아래 부분에 또 새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새 레이어 만드셔서 이번엔 브러쉬에 빛, 이렇게 브러쉬 종류 중에 빛이라는 종류로 가셔가지고 글리터 2 추가, 컬러는 화이트,
크기는 한번 그거 보시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톡톡 찍어주시면 윤슬이 나타납니다. 이 호수는 꽤 넓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도로가 옆에 나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파도가 치듯이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 근처 카페에 자주 가는데 눈이 부십니다. 매우 눈부시는 윤슬이 반짝임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윤슬의 반짝임을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인위적인 부분도 손가락 도구로 살짝씩만 흐림게 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윤슬을 찍어 주셔도 좋습니다. 브러쉬 흐려진 부분에 콕콕 콕콕,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부분도 콕콕.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채화로 그려본 호수의 모습입니다. 수채화용 종이 질감을 불러와서 씌워보겠습니다. 수채화용 종이 질감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그냥 사용해 주시고 선두름 추출 안 하셔도 됩니다. 취소, 곱하기 모드, 그리고 투명도는 16%.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었던 도장 브러쉬를 색깔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파란색으로 어디든 하나 콕 찍어가지고 변형툴로 사이즈와 위치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호수 그림이었습니다.